최근에는 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후보들이 이 가상화폐를 내건 공약들을 선보이면서 우리 시장 계속된 호재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책과 규제 관련해서 이분 모시고 꼭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수석 부회장님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가상화폐 시장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 쏟아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방금 뉴스에서도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블록체인청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3구 대선을 맞아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양당 모두 정치권 내에서 집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등 모두 그 가상자산 과세를 비롯해서 뜨거운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양당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관련한 과세 1년 뒤에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고 지난 16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하는 등 내년 3구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가 그 아주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해서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난 11일 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는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몇 가지를 그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죠. 이 후보는 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다. 준비 여부다. 그리고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고 강조를 하면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과세의 시기를 원래는 현행소득세법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1년 유예를 한 2023년도부터 하자. 즉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그 공식적으로 공약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이어서 그 이 후보께서는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의 과세의 공제 한도 250만 원은 너무 약하다, 낮다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과세를 하면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두고 있지만 가상자산인 경우는 250만 원으로서 너무 낮고 형평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했고 이미 여야 양당에서는 그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여당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유예해야 한다, 그리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이 야당의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요. 예, 그 윤석열 국민의 그 심 후보께서는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에서는 반대다. 그리고 즉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그 대선 캠프의 정책잠단의 경제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가상화폐 과세의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모두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그리고 주식과 같이 공제 한도의 폭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